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말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내십니까? 참 이번 엊그저께 주말 동안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정서적으로 좀 상당히 이 경제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미국의 고용 지표는 뭐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았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뒤집을 만큼 또 나쁜 것도 아니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도 평소 같으면 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좀 많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이제는 그래, 고용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서 연준 출구 전략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좀 사라지고 있고, 또 일본의 양적 완화, 그 다음에 ECB의 양적 완화 의지도 역시 뭐, 이 월가에서는 어떤 돈이면 어떠냐, 그 달러가 써 있으면 어떻고, 유로가 써 있으면 어떻고, 뭐, 엔화가 써 있으면 어떠냐, 뭐, 계속 유동성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투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반대죠, 우리만. 조금만 어떤 악재만 있어도 우리는 계속 위축되기 마련이고 최근에도 좀 그런 장세가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좀 이질감이 이제 더 크더라고요. 일단 시장 재료로서의 영향력을 뭐 생각한다면 당연히 보긴 봐야 되겠는데 미국 정부의 고용 보고서가 이제 BLS 노동통계청에서 나온 거고요. 여러 가지 뭐 고용에 관련된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봤던 ADP 고용 보고서가 어떤 이런 예지몽의 기능을 보통 해주는데 이번엔 좀 달랐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헤드라인 넘버부터 보시면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20한 3만 건, 4만 건, 25만 건까지도 상단에 봤었는데 이번에 21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또 5.8%로 전달보다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좀 내려가고 있고요. 트렌드를 보시면은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제 왔잖아요. 계단식으로. 그럼 이제 최근에 6%를 깨고 이제 조금 피로감을 느낄 만도 한데 계속 지금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전혀 지치는 기색이 없다. 실업률 하락에 대해서는. 게다가 이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되면은 11월, 12월에 계속 이 뭐 비례 1억 뭐 마트의 캐셔나 아니면 이 뭐 물류 창고 정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임시직일지 몰라도 어쨌든 고용이 증가하는 시즌이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10월부터 일단 먼저 5.8%로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연준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거는 지표 하나 가지고 어떻게 마사지를 하고 뭐 대충 덮는다고 될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초에 한파와 폭설로 갑자기 이제 팍 줄어들었던 이 고용이 최근 들어서 견조하게 이제 이 20만 건 이상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지금 여기가 20만 건이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만 건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20만 건 미만에 들어간 달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올 들어서 이제 지난해와는 확실히 좀 강도가 다르고 연초에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는 그 뒤에 이만큼 30만 건까지도 갔었고 이제 이런 기저 효과로 따른 보상이 있었으니까 그 뒤에 20만 건 이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좀 견조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요. 앞에서 보신 실업률 하락에 대해서 좀 뭐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이번에 실업률은 전달하고 동일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 0.1%포인트가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거는 구직자가 20만 6천 명 이제 감소한 것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실업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이 캐터고리가 16세에서 19세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실업률이 1.4%, 20%대에서 10%대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용으로 선거 운동원들 일시적으로 이제 채용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선거 때 되면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뭐 하얀 장갑 끼고 뭐 율동하고 이런 애기들 이제 이런 거에 뭐 일시적인 수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좀 보시면은 제조업종이 2만 8천 건 고용 증가로 좀 부진했습니다. 전달에 3만 6천 건이었는데 요거는 조금 이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9월, 10월에 공장을 막 돌려가지고 재고도 많이 쌓아놓고 이제 그야말로 연말 쇼핑 시즌 대목에 대비하는 기간인데 제조업은 좀 부진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18만 천 건 나와서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 역시 전달보다는 강도가 좀 약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다음에 이제 정부 일자리는 한동안 뭐 이 재정 적자 감축한다 그래가지고 항상 마이너스이기만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ISIS하고 전쟁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뭐 선거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공공의 이벤트가 많았던 이 시즌에 정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제넷 옐런 연준의장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제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어 20달러 70센트 해가지고 전달에 비해서 34센트 좀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주당 근무 시간은 34.6시간 해가지고 0.1시간이니까 6분인 거죠. 그렇죠. 전달보다 좀 증가를 해가지고 그래도 디테일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현지 반응 한번 보실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만하면 합격점이다. 좀 오묘한 표현입니다. 왜냐? 앞에서 보신 대로 일단 예상에는 못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월가에서 표현한 이런 합격점이라는 표현이 이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견조하다라고 해서 합격점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연준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준이 아닌 좀 부진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합격점이라는 뜻인지 이중적인 의미가 가능하겠죠. 근데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 보통 잡스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거든요. 항상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이 잡스 프라이데이의 S&P 500 지수 성적은 최근 22번 가운데 18번을 상승했고 이제 이번에도 나스닥은 빠졌지만 S&P 지수는 어쨌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성적을 이제 토탈 보면 23번 가운데 19번의 상승이니까 상승 확률은 83%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FOMC처럼 그냥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불확실성 해소에 이런 안도렐리를 불러오는 뻔한 테마로 이제 봐야 되겠죠. 앞에서 보신 컨센서스는 뭐 이제 합격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고용지표가 연준 출구 전략의 순풍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역풍이 되지는 않을 어중간한 결과라는 데 모여져 있고요. 바클레이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고용지표는 연준 통화정책에 있어서 브레이크도 엑셀러레이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산은 내년 6월 금리 인상 전망을 하우스뷰로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판테온 이코노믹스의 이안 셰퍼슨 이코노미스트는 어차피 10월 비농업 고용 숫자가 다음 달에 상향 수정될 것이다. 작년 10월에도 그랬고 최근에 8월, 9월 달도 다 상향 수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질은 괜찮았는데 일단 수치가 이렇게 디스카운트 돼서 나왔다는 점이 뭐 연준 출구 전략 관점에서는 나쁘지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참 양적완화 종료가 나올 거라는 예상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10월 FOMC였었는데요. 그 10월 FOMC 이후로 달라진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연준의 출구 전략이나 금리 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좀 줄이고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 자세를 갖췄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때 이제 FOMC를 앞두고 나서 이제 하방 세력들이 이제 미국 증시 그리고 뭐 아시아들을 공격할 때 그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한 두려움을 막 나타내고 뭐 시장의 이런 반응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오버였고 좀 너무 좀 앓는 소리를 좀 과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 10월 회의 끝나고 달라진 두 번째 뭐냐면 이 에볼라라는 게 국제면 뉴스창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거죠. 그렇다고 에볼라가 지금 완전히 퇴치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곳곳에서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이 이제 환절기라서 날씨도 뭐 온도 기온차도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에 지금 좋은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에볼라에게 쏙 들어갔다는 걸 봤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음모론을 완전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런 재료들이 이제 이 하방 공격의 재료로 쓰였다가 이제는 좀 그 약발이 떨어졌지 않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넷 옐런의 연설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시장에 관심은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유추를 해볼 수는 있겠죠. 직역보다는 약간 의역 차원에서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프랑스 파리에서 연설을 했고요. 일단 주제는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빠졌다가 연준의 과감한 양적 완화로 유로존보다는 어쨌든 먼저 지금 금융위기, 경제 위기를 탈피하고 턴어라운드를 했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훈화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그동안의 상황은 미국 경제 상황이나 뭐 극복 과정이나 이런 건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교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옐런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기 부양을 중앙은행이 해서 이제 어쨌든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탈출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할 텐데요. 이제 이렇게 경제 환경이 좀 취약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중앙은행이 이 제로 금리 정책과 경기 부양책을 이제 병행했다는 거.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경기 부양의 효과를 높여줬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경기 부양을 끝낸 이후에는 반드시 이제 금리는 올릴 것이다. 이제 이런 당위성을 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일단 미국은 지금 뭐 GDP나 실업률 같은 건 좋지만 이제 3대 지표 중에서 인플레이션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옐런의 얘기에 따르면은 중앙은행이 불황 탈피를 위한 경기 부양을 할 때 일단 금리를 제로로 묶어 놓고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시중의 통화량이 풀려도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잡아놓는 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경기 부양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랬다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똑같이 착안하면은요.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옐런의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착안을 하면은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좀 이런 식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도 연준 출구 전략 중에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해석까지 좀 붙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연준 의장의 이제 위상답게 이제 이런 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통화정책 정상화는 상당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할 것이다라고 해서 앞에서 보신 대로 금리를 이제 그동안 묶어놨었는데 인위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병을 줬다가 하지만 신중하겠습니다 하고 또 약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옐런의 연설도 일단 뭐 이 재료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는 뭐 중립이라고 봐야 되겠고,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이번 고용 지표가 워낙 좋을 거라고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못 시키니까 연준 출구 전략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는 해석이었고,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 하락, 디프리시에이션을 나타내면서 지금 87.64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지난 FOMC 10월 회의 이후 그다음에 고용 지표 나오기 전까지 이제 있었던 랠리는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또 좋은 거는 달러 대비 엔화 환율도 다시 이제 114엔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앞에서 보신 달러 약세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말 동안에 이제 이 북한발 뉴스에 서양 언론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됐는데요. 이제 어쩐 일인지 북한이 그 장기 억류했던 포로 2명을 석방했죠. 먼저 팍스 뉴스 정치면에서는 도대체 이 의도가 뭘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분석도 있고 국내 뭐 대북 전문가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유엔 인권위 지금 피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적 압박을 느껴가지고 풀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BBC 뉴스 보니까요, 이 타이밍이 절묘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뭐 언젠가는 풀어줄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뭐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그 시점이 오묘하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오바마와 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이 갑자기 미국 측에 호의적으로 표정을 보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사실 미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나 무슨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 저 개인 사견입니다만 주한미군 철수하는 순간 대한민국 신용등급 바로 떨어집니다. 자,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에 대해서 미국 시장은 약간의 혼조세로 반영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었고요. MSCI 한국지수 역시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좀 외국인 매도세의 진정 정도는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58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 미국을 보고서 이제 이번 주의 방향성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하고, 오늘은 그냥 외국인 매도 압력이 조금 전주보다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출발하는 게 월요일장 대응하는 좋다고 봅니다. 네, 글로벌 마켓나우 준비한 내용 모두 보셨습니다.